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커비 대변인은 또한 한국에게 북한부터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무기를 북한에 인도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18일 딤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모스크바는 북한에 많은 첨단 무기를 넘겨줄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이사회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평양과 모스크바가 군사관계를 강화한다는 징후는 없다고 합니다. 일부 미국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초부터 거의 100여 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7차 핵실험을 언제나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확대 억제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사이의 내일 정상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우리의 약속, 한국에 대한 우리의 보호 의무는 확보하며 미국은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북한 정부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는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미한 동맹이 공동의 이익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핵무기를 전 세계에 보급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위협할 것입니다. 해커 전문가는 한국은 NPT에서 탈퇴한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타격입니다. 워싱턴은 한국의 폭탄 제조 결정을 규탄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려면 한국은 자신의 핵무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미국과 협력하여 해구산 밑에 숨어 있고 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고 기술 및 민간 핵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핵무기 저장고를 만드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며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끝내고 미국의 해구산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2012년 1월 지그프리드 해커 핵 전문가는 서울이 핵폭탄을 가진다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여파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한국에 핵무기가 있다면?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 나라는 미국에게 155mm 포탄 50만 발을 빌려줄 것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작업에서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동맹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협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도록 계속해서 호소하는 반면 큰 포탄을 생산하는 한국은 러시아와의 모순을 유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비즈니스 및 북한에 대한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대통령은 상해 몇 년간 무기 지원 요청을 거부한 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상태임을 시사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전에 한국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의 한국 담당 수석연구원인 빅터 차는 한국은 대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며 미국과 중국 간의 논쟁에 개입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들은 주요 보안 후원국과 주요 경제 후원국 사이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경되고 있거나 이미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통령은 대만 문제가 중국과 대만 간의 개별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즉시 중국에 의해 강력하게 반박되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주재 중국 대사를 초청하여 잘못된 및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라는 언어를 사용한 발언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컨버세이션 웹사이트에 게시된 분석에서 미국 투프츠 대학의 한국학 교수인 이성윤은 한국 대통령의 대만 발언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그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첫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대만 해협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발언의 반복은 한국 리더십이 미국 쪽으로 더 기울어질 가능성을 나타내며 특히 임명 후에 영국과 일본 리더십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한국의 기술 거물들은 미국이 중국의 외국 기술 인수를 방해하려는 경우 그들에게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메모리 칩 제조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1년간 면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2023년 10월까지 중국 자회사에 전자칩을 계속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로이터는 면제 기간 종료 후 두 나라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4월 23일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칩 제품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면 국내 칩 제조 업체가 중국 시장에 공급하지 않도록 유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무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고급 기술 공급 사슬 강화의 기회를 더 얻게 될 것입니다.